here, Fred! What the hell are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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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hell are you doing out here, Fred? How did you get out here? Fred, if you're real, you better tell me right now! If you're real, you better tell me right now!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됐는데. 네. Damn it, Fred! Damn it! 자, 정부는 두 가지 구역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구역 중에 한 가지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제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제곱킬로미터. 자, 339제곱킬로미터가 가늠이 안 되죠. 대략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규모, 평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무려 1억 300만 평. 1억 평. 그렇다면 자, 이게 해제된다면 자, 뭐가 좋을까요? 일단 결론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높이 제한 없이 신축이나 그리고 증축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개간, 자, 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자, 논이나 밭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수익성이 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보호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자,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유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개발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게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될까요? 해제되는 지역은 339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 중에서 군 비행장 주변 287제곱킬로미터가 가장 많이 해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이 38제곱킬로미터,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이 14제곱킬로미터다. 그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군 비행장 주변이 일단 퍼센트로 나타내자면 84.7%, 가장 많은 비율로서 해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순으로 11%, 4%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 비행장 주변 해제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수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자, 일단은 해제되는 지역의 85%가 군 비행장이라고 했는데요. 군 비행장, 비행하는 곳이라고 떠오르면 일단 생각나는 거 소음이죠. 그 다음 뭐가 생각나나요?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고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 제한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두 개의 제약이 있는 곳이 바로 군 비행장인데 이쪽 지역의 보호 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높이 제한 없이 높이 제한 있죠. 그리고 신축, 증축이 가능하더라도 자, 소음 때문에 과연 건물이 재구실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실질적인 취지랑 약간은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어느 지역이 될까요? 수도권 지역이 비율로 따졌을 때 총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서산, 기타 등등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지역별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도 많이 해제가 되네요. 자, 경기도 성남, 과천, 평택, 포천 해가지고 뭐 유명한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 강원도 철원, 충남 지역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특히 이 서울, 경기, 성남 요 지역은 자, 요쪽 부근에 있는 이제 서울공항 때문이죠. 구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서울공항을 중심으로 이 반경, 자, 이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다면 요거를 최소 면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부근 지역이 새롭게 자,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기존에는 이렇게 군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 안전구역도 이렇게 넓고요. 고기 버금가게 좀 더 넓게 자, 보호 구역이 이렇게 넓게 포진돼 있었다. 자, 요거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입니다.
자, 비행 안전구역은 여전히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보호구역은 그보다 이제 좁게 설정을 해서 이 주변에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얘기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중심부에 있는 통제구역과 외곽 쪽에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누는데요. 자, 이 범위를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자, 전방지역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전에 철원 보셨죠?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이 있었다면 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역 일부를 자, 선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통제보호구역 알죠? 자, 뭐죠? 군사분계선에서 2km 정도까지 요 범위가 바로 DMZ라고 한다. 자, 그래서 군사분계선 여기 나오죠.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2km가 자, DMZ이고요. 그 DMZ이 이 통제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GP, 뭐 GOP, 제 군대 있을 때 생각나네요. 저 이제 GOP 부대여서 이쪽에 이제 사람이 없고 고라니,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부대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있었죠. 여튼 이 지역 자체가 군사 분계선에서 통제 보호 구역 안에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이 지역이 해제되지는 않겠지만 자, 이게 외곽 쪽부터 해제되기 시작하겠죠. 일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자, 뉴스 기사를 보시면 자, 그린벨트 획일적 해계 기준 전면 개편해서 등급이 높아도 바꿀 것. 자,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었죠. 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본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겠다. 개발 제한 구역은 1971년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 개발 제한 구역 초창기 때는 자, 이렇게 많은 서울, 춘천, 청주, 대전, 전주 이런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V월드 지도 서비스에 보면 지금은 자, 서울 지역,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요 지역만 남긴 채 자, 나머지는 해제가 되었다는 점이죠. 자, 대전도 그랬고요. 자, 대구, 부산 지역도 자, 이쪽은 바닷가, 그 위쪽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심의 확장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었다. 서울시는 이렇게 꽁꽁 쌈에서 막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서울 지역이라면 그 외곽 지역은 이렇게 그린벨트로 한참 동안에 막아놨네요. 자, 그래서 무분별한 확산을 막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반대로 살펴보자면 확산을 할 수 없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서 제한적인 개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외곽 지역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위성 도시들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남양주시 이쪽 밑에 동탄, 뭐 안산, 화성, 오산, 광주. 자,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도심 개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서울 지역에서 비교적 먼 지역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 자, 물론 그린벨트로 지정됐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이렇게 보존이 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외곽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자, 서울 지역에 직장 있는 분들은 통근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 수밖에 없었어요. 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긴 했지만 그린벨트 외의 지역까지 확산 방지는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역대 정권은 그린벨트를 얼만큼 해제했을까요? 자, 일단은 71년도에 지정이 됐을 당시는 자, 이렇게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됐지만 그 중에서 남아있는 지역은 바로 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창원, 광주 정도만 남아있더라. 자, 이 빨간색 지역만 남게 된 계기는 자, 김대중 정권이 역대 최고로 많이 해제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라고 하고 781제곱킬로미터 정도로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도 많이 해제를 했어요.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는 이렇게 소소하게 해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정권은 또다시 대거 해제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자, 참고적으로 이 개발 행위 제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토지 이음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열람해 봤어요. 자, 이 지역은 제가 그냥 임의로 찍은 지역이고요. 자, 지도로 보시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밑에가 이제 서울공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자, 그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 열람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답으로 돼 있네요. 자, 논이네요. 자, 그리고 도시 지역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린벨트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해가지고 아하, 개발 제한 구역이면서 군사시설 보호 구역까지도 해당이 된다. 게다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자, 매매를 하기 위해선 토지거래 허가를 시군구청장한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 기재 농지법 8조 규정이 적용되는 용지. 8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바로 이제 8조 규정이라서, 자, 이 지역은 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려면 농취증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 허가를 받은 후에 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샀어요. 만약에 샀다 치더라도 개발 행위가 제한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요. 그리고 대공방호 협조구역 등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혹여나 짓더라도 높이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들은 자, 거래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겠다는 점, 토지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소수 인원의 이득을 위해서만 끝난다면 좀 아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약간 좀 저물어져가는 한국 경제사회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